최원현의 낭독의 공간. 오늘은 최원현의 수필 중 2017년 4월 한국산문에 실었던 내 안의 그 우물을 소개해 드립니다. 내 안의 그 우물, 최원현. 우물가에는 꽤 오래된 향나무가 하나 있었다. 할아버지는 제사 때면 그 가지를 잘라다 향재료를 만드셨다. 먼저 표피를 깎아낸 속살의 향나무를 잘 드는 칼로 잘게 깎아 향소시계로 만들었다. 시간이 되면 배소가 친척과 온 집안 식구가 제사상 앞에 순위에 따라 줄을 맞춰 섰다. 그리고 차례대로 한 줄씩 나가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고 절을 했다. 그 차례대로가 모두 끝나면 함께 마지막 절을 하는 것으로 제사를 마쳤다. 그때쯤엔 방 안은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찼다. 하지만 매캐하지도 숨이 막히지도 눈이 맵지도 않던 향내. 할아버지는 그날을 위해 향나무를 심으신 것 같다. 우물가의 향나무는 어린 내 키보다도 작아 안진뱅이 상나무라 했는데 전라도에선 향나무를 상나무라 불렀다. 우물가에는 상나무만 있는 건 아니었다. 개나리도 자랐다. 겨울에 상나무가 우물을 지켰다면 봄에는 개나리가 우물가를 노란색 나라로 만들었다. 그 우물가에만 울타리를 이루고 개나리가 심겨 있었다. 우물은 사시사철 꼭 그만큼의 깊이로만 찰랑대었다. 두레박을 떨어뜨리면 어쩔 땐 유리잔 부딪히는 청한 소리가 나기도 했다. 그러나 나무 태 양철을 감싼 삼각형의 두레박을 물에 부딪히는 소리도 안 나게 떨어뜨리는 이모의 기술을 나도 따라 해보려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. 질흑 항아리 박살나는 소리의 둔탁한 부딪힘이었다. 두레박의 물을 끌어올릴 때도 여간 기술이 필요했다. 내 두레박이 올라왔을 땐 물은 반도 차있지 않았다. 그러나 이모의 두레박은 찰랑찰랑 한가득이었다. 올라올 때의 소리로도 물이 얼마나 담길지 가늠이 되었다. 내 두레박에서는 찰찰 치륵치륵 물 떨어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지만 이모의 두레박에서는 전혀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. 그래도 난 내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참 좋았다. 가끔은 생청 우울벽에 부딪히면서 치륵치륵 척척 툭툭 떨어지는 물소리의 분명히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었다. 내게 향나무와 두레박은 제사 때만 넘치고 우리 식구만 일 때는 한산하던 내 어린 날의 우물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의 열쇠인 셈이다. 내가 6살 때쯤인가 집안에 펌프를 놓았다.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활활 쏟아져 나오던 물. 번질나게 밭을 가로질러 다니던 우물엔 더 이상 갈 일이 없게 되었다. 그러나 그 우물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. 빨래를 하거나 허상 아저씨가 사랑채 큰 솥에 물을 끓일 때는 그곳에서 물찌개로 길어다 쓰곤 했고, 여름엔 수박이나 참외며 오이를 우물 속에 담가 넣기도 했다.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새 집을 짓고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 집도 우물과도 이별하고 말았지만 60여 년이나 지나버린 지금인데 왜 새삼스럽게 그 우물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다. 추운 겨울에는 길어올린 물에서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 거기 손을 넣으면 따스하던 물. 한여름이면 손이 시리도록 차갑던 물.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인데도 선연히 느껴지던 그 물맛에 신기할 만큼 입맛이 다져진다. 모든 것이 현대화되고 문명화되어 편리함이 극치에 이른 오늘이지만 이렇게 내 기억의 가슴에 콜콜 솟아나는 샘물 하나가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. 자연적인 것, 그냥 자연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내 가슴에 변하지 않는 소중한 물맛으로 살아있는 것 같다. 어느 해였던가 그 우물과 살았던 집이 궁금하여 남도 여행길에 부로 아내와 그곳을 찾았었다. 우물터집으로 기억되는 곳도 콩밭이 되어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어. 집도 안채만 하나 덩그마니 남아있었지만 그나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폐가가 돼 있었다. 집 뒷곁에 오라막에 자리하고 있던 감나무는 어찌 그리도 작아져 있는지 안타까웠고, 사방이 온통 콩잎으로만 무성한 것을 보며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서둘러 발길을 돌렸었는데 지금쯤엔 또 무엇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만 하다. 그런데 근래 나는 꿈속에서 그 우물을 2번이나 만났다. 한 번은
콩밭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숨이 막힌다며 참았던 숨을 분수처럼 물줄 위로 쏘아올리는 꿈이었다. 또 한 번은 그 우물을 찾아갔는데 우물이 있던 자리로부터 작은 실개천이 생겨나 있었다. 그러고 보면 내가 새삼스럽게라고는 했지만 아니었을 수 있다. 내 안 깊은 곳에서는 샘의 물줄이 잦아들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말이다. 60여 년 내내 한결같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샘물인 것이다.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오랜 기억의 물을 연 것 같다.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한 요즘 사는 것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요 소망이 기억의 우물물을 다시 솟구치게 했을 수 있다. 사실 살다 보면 그리운 것도 있고 잊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린 날에 기억나는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 같다. 그 많은 기억할 것들 속에서 그 우물이 내게 소중한 기억으로 살아있었던 것은 필시 내 삶 속에서 그 우물이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. 그리고 마르거나 잦아들어버리지 않을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우물로 내가 함께하고 싶었던 것 같다. 향나무가 있던 우물, 보면 개나리가 제 세상인 듯 표현하던 그 우물에서 다시 두레박으로 물을 퍼 물맛을 보고 싶다. 아니 지금쯤에 나도 이모처럼 한 방울도 물을 흘리지 않는 두레박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절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가 그걸 깨보고 싶다. 우물도 그런 날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.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또 어떠냐. 이렇게 내 가슴 깊이에서 언제까지고 퐁퐁 닦듯 시원하게 푸어내는 내 안의 우물로 살아있지 않는가. 보기 싫은 것, 듣기 싫은 것이 너무 많은 요즘 같은 때이니 차라리 그렇게 깊이 없는 듯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. 어쩌면 나만의 우물로 오래오래 그렇게 꼭꼭 숨겨두고 싶은 욕심인지도 모르겠다. 최원현은 전남 나주 출생으로 한국수필로수필 조선문학으로 문학평론을 등단하여 한국수필 창작문예인장, 사단법인 한국문예협회 부의사장, 한국수필 주간을 하고 있습니다.